뭐 다 좋은데, 다 마음에 드는데 그 마음에 드는 만큼을 지금 마음 놓고 만끽하지는 못하고 있어요. 네, 지금 천안 할리데이비슨으로 가고 있습니다.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시승했던 차들이 다 아메리칸 크루저 계열이더라고요. 제가 그쪽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 것 같은데, 오늘은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로드글라이드를 시승하러 가고 있습니다. CVO 모델은 아니고요, 그냥 노멀 모델인데 보니까 2024년식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신형인 거죠. 제가 타본 중에서는 제일 크기도 크고 무게도 무겁고 무엇보다 제일 비싼 기종입니다.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해볼까 말까 좀 많이 망설였었는데, 그래도 안 해보고 계속 궁금하느니 그냥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시승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날씨가 확 더워지다가 지금 좀 선선해져 가지고 바이크 타기 정말 좋은 날씨인데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들어가는 게 이 정도 된단 말이지. 자, 이것도 뭐 어떻게 되겠지. 오씨. 되게 막 바이크에 압도당하는 기분이네. 뭐 무게도 그렇고 무엇보다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기종이니까 긴장감이 있습니다. 깜빡이는 역시나 이렇게 버튼식으로 양옆으로 나뉘어 있으니까는 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이질감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네요. 지난번에 펫밥 타볼 때도 좀 이것 때문에 한동안 좀 애를 먹었었는데 지금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진동이 되게 세다. 서 있을 때, 정차했을 때 진동이 돌돌돌돌 생각보다 되게 세요. 뭐 많이 부드럽다고 누가 그러던데, 글쎄 부드러운 정도인가? 이 정도. 이게 누르기가 좀 안 좋게 돼 있네. 이렇게 누르면 트랙션, 이렇게 누르면 깜빡이. 이게 떡팔 같았으면 벌써 진출하고도 남았을 타이밍인데 지금 함부로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. 조금 더 있다가 차속 끊어지면 그때 가죠 뭐. 일단 체결감이 되게 약하네. 원래 할리들 텅 하면서 들어가지 않나요? 자, 가봅시다. 일단을 넣을 때는 되게 약하게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기어 변속을 할 때는 꽤 절도 있게 세게 들어갑니다. 백미러 시야 괜찮고, 이건 이제 개개인의 신체 조건에 대한 차이겠지만은 저한테는 약간 처음에 탈 때 낯설고 불편한 게 그 탱크가 굉장히 커요. 지금 중립이 잘 안 들어가네. 탱크가 굉장히 커가지고 무릎이 많이 벌어지는데, 그에 비해서 이제 브레이크 레버랑 이렇게 기어 체인지 레버가 되게 가운데량에서 좀 모여 있어요, 앙증맞게. 그래서 다리, 무릎은 벌어지는데 발끝은 오므려야 되니까 다리가 조금 어색하네요. 뭐 처음이니까 익숙해지면은 뭐 괜찮을 거고.
아, 이게 앞에 거대한 페어링이 있는 게 방풍성이 확실히 괜찮네. 바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, 그러니까 오늘 바람이 굉장히 좀 강하더라고요. 근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바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. 아까 떡팔로 주행할 때는 되게 좀 불편했었는데 계속. 자, 그리고 덩치가 상당히 크지만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묵직하게 잘 나가네. 날렵한 움직임을 기대하고 이런 차를 타는 건 넌센스니까. 뭔가 지금 그런 게 있어요. 타다 보면 아, 지금 정도 회전수를 이 바이크가 편안해 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RPM이 좀 과도하게 낮거나 높으면 바이크가 좀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이게 바이크로부터 전달되어지는 그 엔진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느낌이, 아, 지금 얘가 편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좀 전해지는 느낌이 있는데, 아,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네. 어쨌든 근데 이제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 3단에서 살짝 회전수를 올린 다음에 4단으로 올라가니까 4단에서 바이크가 좀 편안해 한다는 느낌이 들 때쯤 됐을 때, 그 시점에서의 속도가 벌써 90km 가까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시내 한복판에서는 이게 좀 그냥 3단 이상으로는 안 올린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웬만한 대배기량 바이크들이 다 뭐 그렇겠지만, 기어를 좀 높이 올리고 그 높은 기어에서 바이크가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RPM까지 올려서 주행을 해버리면은 속도가 좀 너무 빠른 감이 있는 것 같아요. 제동력 괜찮은 편이네요. 유로5 시대의 신형 모델인 만큼 배기음은 별달리 잘 안 들리고, 근데 엔진 소리가 우렁차면서도 저음이어서 듣기가 좋습니다. 우렁차고 박력 있네요. 오케이, 이번에 중립 런드 성공했다. 아까 보니까 이 차는 중립이 썩 잘 들어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중립에서 1단 놓을 때 체결감이 너무 없는데? 좀 낯설 정도네. 예전에 R18 시승 잠깐 해볼 때 그 중립에서 1단을 넣을 때 이게 들어간 거야 만 거야 싶을 정도로 너무 어설프게 들어가가지고 불편했는데, 지금 이 차도 좀 그래요. 원래 할리 하면은 덜컹 들어가는 거 아닌가? 좀 당황스러울 정도네요. 지금 그리고 시트가 폭이 상당히 넓은 편이어가지고, 시트 고는 그렇게 높은 기종이 아닌데 발 착지성이 좋다고는 못하겠습니다. 제 키 기준으로, 제 다리 길이 기준으로는. 디자인 좀 보러. 쇼바 단단하다. 뭐 울트라라던가 아예 그런 투어러 모델들은 좀 더 부드러울려나? 이 차는 배거라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쇼바가 단단한 느낌입니다. 아이고. 바람 진짜 세다. 삼각대 안 넘어지겠지? 자, 저렇게 생겼습니다. 이미 뭐 새로울 거 하나도 없는 디자인이죠. 그런데 새로워요. 가까이서 디테일들을 보면은. 전 개인적으로 이 후미등이 진짜 잘 뽑힌 것 같은데, 아, 엔진 부위 저 117 숫자 이게 뭐라고 이렇게 멋있냐. 단지 이제 할리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그 녹이 좀 잘 나는 편이라고 하시니까 그건 좀 주의해야 되겠네요. 저 거대한 머리도 제 마음에는 드는데, 이거를 또 악평을 하시는 반응이 많더라고요. 구형이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두 개였잖아요, 앞쪽에가.
근데 이렇게 일체형으로 바뀌면서 무슨 저 인디언스러워졌다고 하시는데 뭐 디자인은 개취니까. 근데 제 취향에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구형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부분 수랭이 아마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엔진 전체를 다 수랭으로 하진 않고 엔진 헤드만 수랭으로 시킨다는 소리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. 이게 아마 라디에이터겠죠? 괜찮은 발상인 것 같아요. 공랭 특유의 그 느낌을 가져가면서 수랭으로 내구성도 같이 올려주고. 냉각수 호수가 좀 보이긴 하네. 앉아보면 시트고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차체가 꽤 넓어가지고 다리가 꽤 벌어지거든요. 그래서 스펙상의 시트고보다는 좀 발차측성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느꼈고, 175키인 제 기준으로 이 정도 포지션이 나옵니다. 이 차는 아이고 자가 떨어졌네. 이 차는 보니까 시승차가 이렇게 시소기어가 들어가 있는데, 제가 시승 영상마다 말하지만 시소기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한테는 좀 편하진 않네요.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무릎이 많이 벌어지는데 페달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발을 이렇게 좀 애매하게 놔야 되는, 이건 좀 적응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저 뭐라 그래, 저 가드에다가 하이웨이 패그라 그러나요? 발판을 하나 더 다시곤 하던데 그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하시겠죠? 제가 앉았을 때 딱 이 정도 포지션은 상당히 편안한 편이긴 해요. 그냥 차 자체가 주는 그 위압감이랑 이 무게에서 오는 빡셈이 있어가지고 좀 다루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렇지 편안한 포지션이기는 합니다. 좌우 미러 다 잘 보이고 이런저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전 지금 그냥 경험을 해보는 거니까 딱히 그 기능들을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이거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깜빡이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깜빡이 버튼에서 이쪽으로 누르면 방향 켜고 이쪽으로 누르면 크랙션이잖아요. 이게 익숙해지면은 모르겠지만 글쎄요, 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. 이런 방향인 게 좀 따로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,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들고요. 또 스탠드를 딛고 바이크를 세울 때 이게 굉장히 많이 누워요. 처음엔 좀 놀랬습니다. 그 넉넉한 용량의 사이드백들 잘 달려있고 굿! 뭔가 들어있었네. 그리고 앞쪽에 페어링에 이렇게 큰 수납 공간도 있고, 아까 어떻게 알았더라? 이렇게. 이게 영상이 제대로 안 찍힐 것 같은데 손이 통째로 들어갈 정도로 깊습니다. 나름 꽤 요긴하게 사용될 것 같아요. 아, 여기는 전원장치가 들어가 있나? 그리고 신형으로 오면서 헤드라이트와 함께 여기 요 계기판도 바뀌었죠. 다니면서 보니까 시인성 끝내주더라고요. 이런저런 정보도 많이 표기해주고,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옆에서 보는 모습보단 이렇게 좀 앞측면에서 보는 게 더 이쁜 것 같아요. 요 뷰, 요게 더 이쁜 것 같습니다. 참 유명한 기종이고 인기 많은 기종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타보네요. 다시 가보겠습니다. 멋있다. 아, 우렁차 멋있네. 멋있어. 다시 가볼까요? 이 차도 배기량이만큼 이렇게 훅 당기면은 폭발적인 힘이 나오기는 하는데 가속감은 오히려 그때 펫밥 타던 때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. 무게가 워낙 무겁기도 하고 막 이렇게 스포티하게 타라고 있는 기종은 아니잖아요. 그냥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유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,
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포지션이 편해서 좋다. 지금 핸들이 살짝 높은 감은 있는데 핸들 각도 같은 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포지션이 편해서 좋네요.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서 이렇게 선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어 보면은 묵직해요. 균형을 잃었을 때 뭐 제꿍이나 슬립을 막아보려고 어떻게 발로 하는 것보다 그냥 바이크를 눕히는 게 몸에 더 안전할 것 같을 정도로 무겁습니다. 시트가 외려 살짝만 좁았으면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. 시트가 좀 너무 넓은 것 같아요. 지금 영상에 찍혔나 모르겠는데 옆차 운전자분이 이렇게 빤히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. 뭐 이게 내 차였다면 이런저런 뭐 대답도 해드리고 했겠지만은 내 차가 아니니까 시선을 피해봅니다. 치고 나가는 기세가 그때 당시 펫밥보다는 살짝 덜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힘이 엄청나게 좋습니다. 엔진 배기량에서 나오는 이 깡패 같은 힘은 어쩔 수가 없네. 지금 바이크는 힘이 남아도는데 무게가 워낙 무거우니까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W800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속감이고 방금 조금 세게 감아보니까 일전에 탔던 스포츠십 치프에서 그 스탠다드 모드 그 정도 가속감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아 가만있어. 이게 근데 모드가 또 있죠. 이게 레인 모드고 두 개구나. 그러면은 더 강력한 모드를 지금 쓰고 있었던 게 맞네요. 그러니까 지금보다 출력이 더 강하지는 않을 거예요. 모드를 통해서 바꿔보더라도. 지금 제대로 잡혔을까? 여기 보시면 바뀌는 거 찍히고 있죠? 이게 레인 모드고 이게 그냥 이름을 모르겠네요. 스탠다드 모드 같은데 제가 계속 타고 있었던 모드가 스탠다드였습니다. 할리는 할리니까 그냥 저속으로 덕덕덕 하면서 유유자적 가도 재밌을 거고 확 감았을 때도 굉장히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차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도로 상황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차인 것 같아요. 이 차의 고향인 그 미국의 그 광활한 도로를 달린다든지 고속도로에 올려서 달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차의 성능을 10분 발휘하면서 그냥 느긋하게 장거리를 쭉 가는 운행에 정말 잘 맞을 것 같은데 가고 서고가 반복되고 속도를 내기 어렵고 이런 우리나라 실정하고는 썩 크게 그렇게 어울리는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또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크로 바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를 시승하든지 간에 이 차로 출퇴근도 가능할까를 생각을 하면서 타게 돼요. 근데 이제 뭐 못할 건 없겠지만 시내 주행이 잦은 코스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라면은 이 바이크가 주는 재미가 급감할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좀 그렇고요. 계기판 여러가지 정보가 너무 잘 보이니까 좋은데요. 계기판 바꾼 거 잘한 것 같아요. 뭐 클래식한 맛은 좀 덜할지언정 실제로 사용하기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. 터치도 되나 혹시 이거? 터치도 되네. 아이고 터치도 되네. 터치도 돼. 지금 시동 끄는 버튼을 눌러버렸어. 앞차 가고 있는데 슬슬 몸에 익기 시작하니까 부담도 좀 풀리면서 타는 게 더 편해지고 있어요. 기본적인 포지션이 편한 편이다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인디언에서 탔던 스카우트 101 모델 같으면 정말 시승을 마치는 그때까지도 편하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랑은 진짜 안 맞았던 거죠. 근데 이 차는 타다 보니까는
탈만합니다. 이렇게 처음에 좀 너무 비싸고 큰 차고 이러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몸이 많이 굳었던 게 큰 것 같고, 지금은 타면서 어느 정도 느낌을 알고 나니까는 그냥 탈만해요. 그러니까 뭐 끌바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럴 때는 힘들겠지만, 그럴 때 아니고서는 그냥 일반적인 바이크처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너무 지나치게 좀 겁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. 타보니까 탈만하네 이것도. 저도 손이 작은 편은 아닌데 버튼들이 살짝 먼 감은 있습니다. 이렇게 양손을 다 그립을 잡고 있을 때는 방향지시등은 바로 딱 잡히는 데 있는데, 비상등이라든지 뭐 크락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손을 살짝 뻗어야지 닿을 만한 위치에 있어요. 이게 좀 급하게 조작을 해야 될 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. 이 차가 또 그 스트리트 글라이드보다는 핸들링이 좀 더 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거대 페어링이 앞에 달려있기는 한데, 그 스트리트 글라이드는 페어링이 핸들바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, 이 차는 핸들은 따로고 페어링은 따로고 이래가지고 뭐 달리면서 눕힐 때는 상관없겠지만 저속에서 돌려야 되거나 할 때 그 핸들로 다뤄야 되는 그 무게가 이 차가 훨씬 가벼운 걸로 알고 있어요. 아까 처음에 이렇게 세우고 할 때는 좀 버겁다고 느꼈었는데, 그것도 이제 익숙해지고 나니까는 충분히 다룰 만한 정도의 무게감인 것 같아요. 물론 이게 아예 엎어져 버리면 세우기가 상당히 빡셀 것 같긴 한데, 그런 일은 뭐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. 왼손이 살짝 힘들다. 방금 전에 정체 구간 통과하면서 클러치를 계속 놨다 풀었다 했더니 좀 힘들다. 이 트럭은 좀 제껴야 될 것 같아서. 한국 도로 상황에 비해서 엔진 힘이 너무 세요. 뭐 모든 대배기량 바이크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살짝 아깝다. 뭔가 좀 그 도로상에서 속도의 규제라든지 뭐 그런 게 좀 더 널널해서 뭐 마음껏 당길 수도 있고 막 이런 환경이었으면은 훨씬 더 빛을 발할 텐데, 성능껏 탈 수가 없으니까 환경이 아깝네요. 좀 뭔가 힘이. 그리고 좀 와일드하게 당기면 연비가 많이 내려가네요. 앞에 트랙 컴퓨터 상에 이제 다음 주일까지 주행 가능 거리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, 아무래도 시내만 달리다 보니까는 연비가 좀 많이 안 좋은 것처럼 뜨고 있었다가 방금 전에 좀 스로틀을 많이 감아 보니까는 퍽확 내려갑니다. 당연한 소리죠. 배기량이 2000cc 가까이 되니까. 야, 이거 기통 하나 배기량이 W800 전체 배기량보다도 300cc 가까이가 더 큰 거네. 잘 눕고 와리가리도 돼? 그래서 나가서 돌려가야지. 시트가 텐덤 시트 쪽에 딱 올라가 있고 엉덩이 쪽이 올라가 있어서 자체적인 등받이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줍니다. 그래서 몸을 기대고 가면은 편한데,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백팩을 메고 있으니까 백팩이 텐덤 시트에 자꾸 걸려가지고 좀 어정쩡하게 자꾸 되네요. 백팩을 벗어놓고 올 걸 그랬나? 매장에다. 지금 타보니까 이 차의 단점도 살짝 느껴지는 게, 일단 아까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시트가 너무 넓어가지고 다리가 많이 벌어지니까는 착지성이 안 좋은
근데 또 시트 테두리가 되게 좀 단단해요. 그래서 허벅지가 좀 눌려서 막 그런 느낌이 좀 유쾌하진 않고, 또 하나가 중립 놓기가 좀 많이 어려워서 지금 애를 먹고 있고, 이거는 제가 지금 몇십 분밖에 안 타봤기 때문에 더 이렇게 오너분들은 적응돼서 잘 하시겠지만, 저는 원래 초장부터 잘 들어가는 바이크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단점으로 느껴지고, 또 하나가 이게 후진 기어가 없는 게 개인적으로는 큰 단점인 것 같아요. 이게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끌바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바이크인데, 뭐 방향을 돌려야 된다든지 뭐 주차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끌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, 어쩔 수 없이. 그런데 이렇게 후진 기어가 없으니까 그때 그 무게를 오롯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, 이게 뭐 사람마다 체격 조건이 다르고 힘이 다르니까는 체구가 더 크시고 다리 더 길고 막 헬스하고 이런 분들이면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는데, 저는 이거 방금 전에 그 방향 돌리려고 끌바하기가 좀 많이 버겁다고 느껴지더라고요. 발착지성도 마냥 좋지 않은데 무게까지 엄청나 버리니까 앉은 채로 끌바하기가 거의 뭐 힘들었고. 근데 이게 원래 정석은 앉아서 이렇게 발로 끄는 게 아니라 내려가지고 잡고 끌기는 하잖아요. 근데 제가 내려서 이렇게 잡고 끄는 거를 좀 불편해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보통 이렇게 발로 밀곤 하거든요. 근데 그런 식으로 하기가 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. 그리고 비단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후진 기어가 있으면 편한 거는 분명하죠, 대형 바이크면은. 그래서 BMW는 그런 거 좀 많이 넣어주던데, 이 정도 기암급 모델이면 한번 넣었으면 어땠을까, 뭐 이런 아쉬움이 들고, 마지막 단점은 아무래도 가격입니다. 가격. 할리 데이비슨 하면은 아주 고가의 브랜드로 명성이 자자한데, 이게 그러니까 재작년에 23년에 판매고가 잘 안 나와가지고 23년 말에 아마 1000만원 할인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러고 나서 24년으로 넘어오면서는 일부 기종들은 가격이 인하되는, 할리 입장에서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다시 25년이 되면서 인기 기종들이 모조리 다 가격이 올랐어요. 그러니까 뭐 환율도 지금 엄청 요동치고 있고, 뭐 물가는 꾸준히 오르게 돼 있으니까 그 가격 인상 요인이 뭐 당연히 있겠지만은, 애초에 되게 높은 가격대를 자랑하다가 그게 더 뛰어버리니까 이거는 진짜 뭐 일부 여유가 많이 되시는 분들 말고는 큰 용기가 필요하죠, 사실은. 딱 타봤을 때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. 바이크 제가 진짜 어지간히 좋아하는데, 같은 가격대의 차를 살래 바이크를 살래 했을 때 좀 많이 망설여질 것 같긴 합니다. 산타페 정도 뽑을 수 있지 않나요? 요거 뽑을 수 있는 돈으로. 그런 카니발도 가능할 것 같은데,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비싸긴 하죠.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할리를 그만큼 좋아해서 사는 분들이야 뭐 그분들 복인데, 이게 저한테는 그게 되게 벽처럼 느껴지는 가격입니다. 이래놓고 근데 또 올 연말 돼가지고 더 1000만원씩 또 깎아주는 거 아니야? 그럼 연초에 제값 주고 산 사람들만 바보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해서라도 그렇게 다 털어내는 게 메이커 입장에서는 맞는 선택인데, 제값 주고 산 사람들은 진짜 배 아프고 속상하죠, 그러면. 그리고 그 1000만원에 깎아주더라도 남으니까 그렇게 팔 거 아니에요? 할리 그 가격 정책이 참 아쉽네요. 그래서 이게 고정 팬층이 상당히 많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더 낮았어도 이렇게 유입이 훨씬 더 유입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, 이게 참 아쉽습니다. 뭐 할리 고가 정책이야 뭐 어제 오늘 일 아니고,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저는 뭐 이쯤 하고요. 그리고 이게
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너무 높은 차다 보니까 시승하면서도 한켠이 계속 쫄려요, 마음이. 그래서 좀 바이크가 주는 퍼포먼스를 온전히 즐기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겠네요. 지금 감으면은 바람처럼 나가고 제동력 괜찮고 코너링도 기가 막히고 이 묵직한 승차감에다가 뭐 도로에서의 존재감이 중요해요. 막 함부로 껴드는 차가 없어지거든요. 잘 보여요. 뭐 다 좋은데 다 마음에 드는데 그 마음에 드는 만큼을 지금 마음 놓고 만끽하지는 못하고 있어요. 무슨 일 혹시라도 나면 안 되니까. 아, 돈 많고 싶다. 계속 타니까 2단에서 중립으로 넣는 거는 뭔가 지점을 알겠다. 근데 1단에서 중립으로 넣는 지점을 잘 모르겠어요. 살짝 내리막인데 이렇게해서 제동 끄고 이렇게만 움직였습니다. 다리로만 위로 끌어볼 때 무거워요. 확실히 엄청 무거워요. 운동 되겠다 이거. 다리 운동 하려면 사야겠는데 장기를 떼 말어. 제 매장 다 나갑니다. 정말 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정도 단점만 있는데 이게 좀 너무 비싼 차다 보니까 뭔 일 나면 안 될 것 같은 긴장감 때문에 그 장점을 충분히 좀 제 마음껏 즐기지는 못하고 반납을 하네요. 이게 제 차였다면, 그리고 더 익숙했다면은 훨씬 재미있게 탔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시승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. 이게 집에 갈 때 터팔 타면은 또 역차감이 심하겠다. 끝. 야, 지금 터팔 다시 타니까 엄청 가볍고 좁고 되게 뭔가 좀 몸을 한껏 벌려가지고 타야 했었는데 얘는 몸을 막 오므려서 타니까는 느낌이 상당히 다르네요. 그 왜 시승을 하고 나면은 다시 내 차를 탔을 때 낯설게 느껴지는 게 또 하나의 재미인데 그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오늘은. 재밌네요.